저희 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5천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정근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38.5회차입니다. 오늘은 뭐 원샷 없이 바로 투샷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누가 왔는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바로 보셔서 아실 텐데, 아수라님 모시고 오늘 또 남다른 비장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수라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수라님의 인사였습니다. 저희가 이 살벌한 주제를 가지고 뭔 소리야? 별소리가 다 들리네. 오늘 날이 날인갑네요. 네. 대본이 역대 최고 어마어마하게 긴 대본입니다. 그리고 자료도 오늘 심혈을 기울였다고 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맞닥뜨리면서 야, 이거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 네. 이제까지는 세계적 악플러로서 활동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원래 이게 상식과의 싸움이고, 우리가 이게 누구나 받아들이는 상식과 도전한다는 거는 어쩌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뭐 또 제가 변태라서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존나 공들여갖고 욕 처먹으니까 뻔이야. 이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이게 제가 웬만해선 방송 주제 가지고 긴장을 안 하는데, 야, 오늘은 진짜 만만치 않구나. 이거 분명히 잘못하면은 딱지 붙을 주제다라고 했는데, 뜸 그만 드리고 오늘 준비한 주제 네. 아수라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반일과 친일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제 우파들의 어떤 여론 확산 방식에 대해서 먼저 좀 씨부리고 싶어요. 왜냐면 좀 시간이 걸려도 좀 퍼져야 된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파 내에서 여론을 확산시키는 방법, 네. 방법론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안 실장님만 해도 제가 볼 땐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걸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상을 갖다 링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예.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1시간 넘는 이런 영상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홍보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이런 링크가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이 보통 이제 카톡이나 뭐 인터넷 게시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그 빠른 메시지 확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카톡 단위도 뭐 초단위, 분단위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1시간만짜리 링크를 딱 걸면은 안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란도 그렇고. 그래서 뭐 여기 시청자분들이야 이제 그 알람 뜨고 이러면 저 새끼들 이제 1시간 30분 하겠구나. 이렇게. 내 건 2시간 많이. 그러니까 뭐 저 새끼 길다 이거 감수하고 그렇죠. 오는데. 본 사람만 보죠. 그렇죠. 이제 이게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링크로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갖다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요새 세상 사람들 뭐 10분 이상 집중력 발휘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예. 뭐 마치 뭐 똥을 쌀 때도 이제 똥근육이 이제 똥 쌀 준비가 돼서 이제 그래야지만 똥근육보다 훨씬 큰 똥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비유가 네. 꼭 그렇게 적절한 뭐 듣기 좋은 하기사 뭐 어차피 욕 처먹을까 봐. 꼭뭐 똥구녕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저는 뉴요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준비도 없이 갑자기 막 굵은 또 확 싸버리려고 후장 파열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1시간 30분짜리는 이제 그 준비된 사람들이 보는 거고, 이제 이거는 다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갑자기 링크로 전달되기는 저는 좀 문제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불리하다. 네. 많이 불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좀 널리 알려달라. 그렇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도 좀 보게 해달라. 네. 그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죠. 네. 이거 뭐 같아요? 아마 뭐가요?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거 되게 뜬금포 같은데 보호막통 같죠? 이거 컵이에요, 컵, 텀블러. 제가 이거 막 뉴요커 컨셉 요새 잡잖아. 펜간 줄 알았네. 뭐? 펜간. 저 앵간. 그랬더니 이 팬분이 커피 많이 먹는다고 텀블러를 보내주셨어요. 커피 먹는 텀블러예요. 네. 예. 그럼 뭐 특별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료를 먼저 좀 보여주세요. 나 커피 마신디. 자, 자료. 커피 먹는 거 꼴보기 싫어서 빨리 자료부터. 그럴게요. 잠깐만요. 어디 보자. 1번. 1번부터. 특별한 자료 노하우가 있네. 이겁니까? 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제 좌파하고 우파하고 굉장히 처지부터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좌파 같은 경우 굉장히 세력이 커요. 이제 좌파 같은 경우는 이슈화 되려면은 이제 언론의 도배질이 시작되죠. 그렇죠. 언론이 씨발 막 세월호 막 연병하면서 진짜 기사 막 수백 개 막 그렇게 쓰고 지랄 난리가 쳐요. 그러면 그렇죠.
꼭 그런 시기 되면 이제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포탈 실시간 검색어가 이제 그게 등장을 하면서 이슈가 되죠. 드루킹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대형 사이트들이 거의 다 좌편향 사이트입니다. 뭐 일베 빼고 엠팡, 뭐 파리쿡, 뽐뿌 뭐 이런 데서 이제 저렇게 다 이제 이슈 전달 통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세랄이 빠졌네. 아쉽네. 예. 아, 그 스르륵도 있는데 저 이제 PPT 만든 분이 그 좀 해태했네. 네, 했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이슈와의 삼위일체거든요. 이게 언론의 도배질, 포탈 실시간 검색어,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사이트 좌편향된 무수히 많은 대형 사이트. 아주 조직적으로 순식간에 예. 막 일사천리로 어떤 핫 이슈가 있다 그러면 빨갱이들은 네. 착착착 해서 순식간에 이슈를 선점하죠. 네. 여론과. 예. 네. 근데 우파는 여기서 한 개도 안 돼요. 우파 그 언론 도배질도 안 되지. 그렇죠. 실시간 그게 바로 이제 우익에서 뭐 언론이 장악됐다, 포탈이 예병한 장악됐다. 소리. 예. 그 진짜 병신 같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막 이렇게 주입시키는 새끼들이 많으니까 개소리도 이제 찰떡같이 이제 알아쳐먹는. 그 우파는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예, 이해합니다. 예.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그 우파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 만약 언론이 도배질하고 포탈에서 이제 검색어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이 대형 사이트에서 조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전혀 그 우파는 그 이런 막 그 단기적으로 확 이슈화되는 거는 저는 아예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예 창구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예. 그럼 뭐 특별한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식을 쓰는데 예, 예. 자료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시하는 방식이 전염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어차피 보수들은 뭐 포탈이나 이제 언론사 뭐 그 거대 사이트들의 지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 타개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마치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방식입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처음에는 별로 안 들어오는데 계속 이제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 하면서 그 다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트 운영할 때 이제 항상 그 보면은 카피 레프트예요. 카피 레프트. 그래서 카피라이트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복제되고 그러면요. 이게 저는 이걸 갖다가 누군가 보냐 안 보냐 이걸 갖다가 모르지만 네. 어느 이 순간에서 누군가 댓글 후미진 곳에서 하나씩 복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어느 일정 규모에 오면은 이게 사람들이 항상 자기 판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나랑 같은 생각이 얼마나 있냐 이런 무리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가속도가 붙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보수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방식의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엄청나게 걸리죠. 이게 이제 진실의 눈과 머리 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아수라님이 운영하시는 꽤나 오래된 사이트예요. 네. 근데 이게 뭐 말이 많더라고요. 예. 검색도 안 되고 가입도 뭐 카페가 따로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일베에서는 이거 아예 검색도 안 되게 해놨다고 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위일체로 진행되는 좌익의 네. 아주 세련된 언론 선전 방식, 네. 전파 방식이 우파는 하나도 없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카톡이라든가 SNS로 전송, 우리끼리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건데 네. 그것이 비효율적이다. 네. 그래서 아수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상이라든가 이론의 전파 방식은 바이러스 방식이다. 네. 그게 이게 카피레프트 방식. 네. 그러니까 사이트에 글을 적어 놓고 누군가가 리플을 달고 의식을 공유하면 네.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맨투맨으로 하는데 다만 이런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나 단점은 효율적인 유일한 방식이라고 저는. 유일한 방식. 네, 유일한 방식인데 단점이라면 시간이 존나 걸린다. 그래서 이제 예. 이제 그 어떤 저 같은 경우 이제 인육 사건이라든가 이제 반다무나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다음에 뭐 위장보수론 이것도 제가 원조죠, 원조. 거의 뭐 다 처음부터 예. 하잖아요. 근데 예. 이게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누군가 그 비슷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또 빨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좌파들이 가끔 자충수를 두면서 삽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폭질하면은 그러면은 시간이 확 짧아지는데 보통 저는 전염 방식은 이슈 하나 시키는데 6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6년씩이나요? 네, 6년 정도 그냥 평균이고. 지금 말씀해주신 반중, 네. 그 다음에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이제 언론이 자충수 둬서 굉장히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아수라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슈화 시켰던 게 몇 건 있어요. 네. 실제로 그 뭐 반다문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반중의 원조시고 네. 이게 그러니까 아수라님 말씀대로 빌리자 그러면 6년 전에 네. 처음 들고 나왔던 것이 네. 의식을 공유해서 바이러스 방식으로 전파를 해서 좌파가 이 좌익이 자충수를 두지 않는 이상 네. 6년 정도 평균적으로 걸려야 네. 이슈가 되고 의식을 공유하는 데이터가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떨 땐 좀 더 걸릴 때도 있긴 한데 예. 내가 거의 보통 보면 평균 6년 정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엄청 불리하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걸 안 하면 근데 또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위 나가는 건 저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시위 나가면은 이게 그 복사를 못 해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공약 그냥 어차피 그 되게 짧은 문구고 뭐 생각을 바꾸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위는 불참주의. 불참주의다. 예.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결국은 뭘 바꿔야 하는데 그 예. 바꾸는 것에 대한 어젠더 확산인데 그 확산 방식이 필드에서 실제로 수년간 뛰어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게 아니라 유일한 방식이 이 바이러스 복사 방식이다. 네. 그나마도 존나 오래 걸린다. 깝깝하지만 그러네요. 예.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예. 뭐 저 칭찬할 필요도 없고 예. 안 실장님 뭐 저번에 보니까 우리 이뻐해달라 나 이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거는 나는 전략기획실장이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또 이걸 또 안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간지러운 멘트예요. 네, 그래서 어쩔 뭐 수 나는 없잖아요. 제 요구는 간단해요. 그 예. 영상을 갖다가 그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 확실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필드 있잖아요. 온라인 게시판이나 뭐 그런 데서 그걸 꼭 활용을 해야지만 이제 복제가 이제 빨라지거나 늘어나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 그게 진눈머 방식이군요. 네. 아, 중요한 말 같습니다. 네. 수박 겉핥기식으로 뭐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소수이긴 하나 네. 첫 번째가 중요하군요. 네. 반드시 이 방송이 그러면 숙주네. 네. 바이러스 숙주. 네. 그러면 이 바이러스 숙주의 이론과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전파를 해라. 네.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이 상식을 뒤집어 엎고 네. 우리가 타당함을 쫓아가는 네. 바이러스가 돼야 된다. 그럼 바이러스 상당히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그래서 그 보면 어떤 상식을 깨는데 일리 있는 말 이런 말들이 바이러스 자격이 있지 그 뻔한 말은 또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래서 저는 일베를 중시하고 있는데 일베가 뭐 우파에서도 좀 까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 일베가 이런 바이러스 소통시키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진짜. 그나마 유일하다고 예, 보여요. 그렇죠. 저도. 근데 그러면 또 좌파 새끼들도 이제 안 보는 척하면서 일베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베를 통해서 아까 대형 사이트로 천천히 퍼지는데 시간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안티팸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일베에서 가장 먼저 한 건데 좌파들도 어느새 좀 물들었잖아요. 예, 아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방식인데 그나마도 유일한 방식이다. 근데 이 6년이라는 데이터는 기존에 누군가가 노력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 내에서 있는 보편적인 네. 환경을 고려했을 때 네.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나오는 수치가 6년이고 네. 그것은 이제 진눈모 회원들이 실제로 네. 내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바꿔서 네. 진눈모가 여러 개 생기고 네. 이 바이러스 개체수가 많이 생기면 이 시간은 많이 단축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이 단축되면 네. 우리가 이 선점할 수 있고 네.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상식이 되고 네. 그렇다면 아까 잊어버렸던 그 포털을 우리가 갖고 오면 그때 그렇죠. 폭발이 엄청나겠네요. 네. 중요하군요.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오늘의 주제가 정말 이거는 좌우할 거 없이 이건 다 까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탠스를 조금 조심할 거란 말이죠. 네. 뉴스타운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 희대의 악플러 네. 그 빨갱이들이 이야기하는 반 또라이 아수라 자칭 또라이 까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수라님인데 이 주제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반드시 건너야 될 산이고 네. 저는 제가 느끼면서 이것만큼 확실한 파괴력은 없다는데 과연 대중이 이걸 얼마나 이해할까? 자 오늘 예를 들어서 네. 500명 정도가 본다고 쳐요. 네. 그럼 우리가 숙주인데 오늘 하는 방송이 네. 개 까이고 어떻게 보면 뉴스타운 회장님한테도 까일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주제를 몇 명의 바이러스나 확실히 심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처음에는 100명이 목표였단 말이에요. 예. 100명이 목표인데 이게 점점 대본이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도 예. 목표 수주가 아주 기하고 수적으로 줄어들어갖고 저는 이거 받아보는 순간 이거 씨발까 이거 진짜 오늘 좆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 네. 그래서 그 기하급수적인 숫자 몇 그래서 한 개에서 10명에서 12명인데 이것도 안 될 것 같은 살발해봐. 자, 100명인데 얼마나 세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세월호 음모론 예. 그거 몇 명 예상했어요? 몇 개 바이러스 예상하셨어요? 그거는 그래도 한 500명 되지 않을까. 자, 세월호가 500명인데 오늘 주제가 100명도 아니고 10개를 예상인데 10개도 안 될 것 같다. 얼마나 어렵고 세고 저는 이거 저도 못 따라갈 수준이라고 진짜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를 제외한 당신과 나를 제외한 그리고 당신의 지지자들을 극소수를 제외한 대한민국을 맞짱을 까는 거군요. 네. 진짜. 근데 단 한 명이라도 우리의 이 진짜 올바른 외침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네. 바이러스 하나 만드는 것에도 만족합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반일 감정 조장이 오늘 주제가 이제 반일 감정 조장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반일 감정 조장이 어떤 좌파의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좌파의 심장이기 때문에 좌파들이 이게 수비를 게을리 안 해요. 그래서 뭐 반일 감정 청산 이렇게 워딩만 꺼내도 이제 좌파 새끼들이 이제 득달같이 몰려들어서 이제 개지다 연병할 가능성이 존나 높죠. 그래서 예. 오늘 그러면 주제가 반일 감정. 예.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친일파. 네. 그냥 딱 친일파 프레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친일파 하면은 그 프레임에 따라오는 게 몇 개 있어요. 네. 위안부 그리고 독립, 네. 독립운동가 뭐 뭐 이런 거 강제 엄청 경- 많은데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본에 저항했던 역사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친일파를 안 해야 네. 올바른 대한민국이다라는 정서가 대한민국 내에 이제 상식이고 이것을 조금만 거스르면 네. 저 새끼 친일파다. 네. 이게 그러면 아수라님께서 분석하시는 거는 좌파가 이 나라를 기만하는 어떤 예. 심장이다. 심장이에요. 그래서 그 좌파들은 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예. 근데 또 문제는 보수는 거기서 한 발 물러선단 말이죠. 그렇죠. 예, 보수 자체도 친일파 이러면은 좀 몸은 사대요. 아, 그렇죠. 예, 그래갖고 예. 좌파들은 가장 그 아주 최핵심 그 요지로 그냥 방어를 하는데 보수들도 이제 거기 겁나서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공고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게 이 친일파 논란과 관련해서는 네. 사실상 이게 굉장히 두려워요. 페미니스트 돼지년들 상대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내가 아무리 반공과 그리고 반빨갱이지만 그리고 반폭동 인사지만 이게 가장 두려운 거는 정의감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반일 감정, 그러니까 일본을 반하는 것에 대해서 야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 라면 나한테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두렵기도 하고 주저하게 돼요. 그리고 이 소위 우파 진영에서도 내놓으라는 인사들도 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반일 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사실 해법은 진짜 간단한데 예. 친일파 이러면 난 친일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면 더 페미니스트 아니야 이거. 예. 예. 아, 친일파 맞아. 예. 왜, 저 막말로? 지금 대통령 문재인인데, 이 새끼 된 다음에 이 새끼 갑자기 뇌출혈 돼져갖고, 박원순 이 새끼가 돼봐요. 나 일본 갈 거예요. 나 친일파예요. 아, 일본이면 그 박원순 이 개새끼가 막 그 조선족 끌어들이는 족 같은 한국이 나요. 전 친일파입니다. 와, 이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 대한민국 현재의 정서,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네. 99.9%의 대한민국 국민들 여론을 상대로 나 당당히 친일파다. 네. 야, 배짱 좋네. 저는 근데 진실의 둔가몰이 거기서도 그냥 좀 파격적인 조선시대 까는 글을 그때 썼는데, 예. 그때도 그냥 저 시작부터 나 친일파다. 예. 그렇게 못을 받고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좌파 새끼들 잘 얘기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막말로 지금 한미일 동맹 아닙니까? 네. 근데 계속 이제 반일 감정을 토대로 반일 유도하고 일본과 한국의 고리를 끊고 그거 통해서 반미까지 가는 게 지금 좌파도 가장 기본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대응하면 친일파다. 예. 미래를 일단 과거에 대해서는 뭐 과거는 둘째치고라도 미래에 대해서는 일단 친일파가 저는 무조건 어떤 상식이 돼야 된다. 네.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괴리가 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오직 대한민국 국익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미일의 공조 이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네. 당연히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공고한 경제 공동체, 군사 공동체의 함을 알아요. 네. 근데 늘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해방 이후에 네. 이런 캐캐묵은 헤게모니를 던져버려야 난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때마다 나오는 것이 친일파 논란이었고
거기에서 한 발 빼다 보니까 일본을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저는 거리낌 없이 이제 와서는 이제 와서도 아니죠. 반미 운동가가 있지만 저는 당당히 나는 친미야. 나 미국 겁나 좋아해. 환장이고 뉴요커 하는데 우익 진영 내에서도 친일하면 주저하는데 지금 큰 틀에서 말씀하시면은 이거 다 빠개고 좌파가 짜놓은 심장 같은 프레임이 바로 반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로부터 진정한 청산은 나 그냥 친일도 친미처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근데 또 약간 다른 게 이제 그 미래를 향한 친일은 이제 대부분도 다 이제 납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정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근데 그 과거도 저는 좀 다르게 본다는 거죠. 과거도 지금 반일 주장하기 위해서 상당수가 날조됐다 이런 건데. 날조됐다. 그래서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보면은 뭐 이제 그 통상적으로 보수들은 이제 그 빨갱이 좌파, 그렇죠. 공산주의, 반공 노선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수는 이제 뭐 이제 애국 보수 이러는데 저는 그래서 그 좌파도 단순히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물론 주동하는 세력은 있겠죠. 근데 그 이제 일반 뭐 저 대형 사이트에 있는 그 많은 병신 같은 새끼들 있잖아요. 저는 그 새끼들도 다 애국에서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오늘 대본 받아보면서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욕심부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당신 진짜 천재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설명해도 될까요?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좌익을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매국노라는 근거가 미국의 노예니 일본의 노예니라고 해서 매국노라고 하고 백 뭐예요? 서울의 소리 백내시기 백운종인가? 그런 놈들이 친일파 노래를 해요. 근데 또 우리는 반대로 좌익들 국민 그러니까 완전 간첩 빨갱이 새끼들 빼고 일반 좌익 쪽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들을 보면서도 저 매국노 빨갱이 새끼들 이러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이 인간들도 생각하는 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애국행위고 우리 또한 저 새끼들이 나라를 씹창내고 있으니까 저것들을 공격하는 게 애국이라는데 사실 입장과 바라보는 그리고 세뇌되어 있고 주도하는 세력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다르지만 출발선상은 똑같이 다르지만 애국이다. 전 이거 매우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이제 애국으로 시작했대. 반일이 애국이라는 거고. 반일이니까 이제 정치권에 있는 친일 후손들을 갖다 이제 다 몰아내야 된다 이거고. 이제 보수들은 애국의 시작이 반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애국으로 시작했대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애국에서 시작했다고 보여요. 물론 여기도 족같은 새끼 있고 뭐 족같은 새끼 있겠지만 그거하고 전반적인 대세는 대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일이 무너지면은 좌파가 그 괴멸적 타격을 얻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철저하게 그 방어를 하고 있다.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시오. 반일이 좌파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반일을 기점으로 하는 애국심. 그러니까 일본을 부정하는 애국심. 그 프레임이고 여기는 빨갱이를 부정하는 애국심. 그렇죠. 그렇지만 줄기는 애국이라는데 완전 다르다.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에 대한 이제 어떤 실체적 조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날조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일단 보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너가 친일파냐, 일본 지지자냐 이런 건데 자 완벽하게 우리가 그러면 팩트에 근거한 자료들로 구성을 한번 해보자 이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막 그 일제시대를 갖다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이제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막 그 말장난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것도 아닌데 부정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러는 한국은 이제 알려진 것처럼 이제 일제시대 때 막 독립하려고 막 열망에 가득 찬 그런 국가가 아니고 막말로 조선은 뭐 일본하고 전쟁을 치르고 굴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조선이 진짜 너무 답 없어갖고 국가를 갖다가 이제 사실 그래서 이완용 애국자설도 있어요. 이 존나 답 없는 나라를 갖다가 일본에 넘기면 국민들 살만해진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완용 애국자설 이게 비꼬는 것도 있고 빨갱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이 상식에서 탁 막혀버리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조선에 대한 이해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당시에 구한말 당시에
조선이 조선 말기 당시에 네.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접근이 이게 우리나라라는 이 애국심의 근간 때문에 이 조선에 처참했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조선시대가 얼마나 족같냐면, 예. 그 이제 조선시대를 갖다 온 이제 그 둘러본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기록들 보면 진짜 처참합니다. 진짜. 예, 짐승 우리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국뽕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제가 전라도를 까버리잖아요. 네. 이게 인간들이 특히 한국 인간들 중에 나쁜 근성 중에 전라도 할 것이가 뭐냐면 내가 살지도 않은 역사를 네. 무조건 과대 해석하고 과대 포장해가지고 없는 역사조차도 막 빛깔나게 포장을 해야만 자기의 존재감이 네. 좀 높여진다라는 착각들을 하는데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편하거든요. 그렇죠. 예. 슬대 다음 자료를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저는 이게 그 좀 3.1 운동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3.1 보면은 운동. 이제. 3.1 폭동이네? 근데 일단 밑에부터 들어갈게요. 그 니김이 18, 개 18, 58 있잖아요. 그 씨발 50. 완전 18, 58. 이거는 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제가 볼 때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 뭐 퍼센트지는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좀 대세인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4.19로 올라가면은 이제 좀 부정적이 5.18보다는 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 차이 확실히 있어요. 예. 4.19에 대해서는 뭐, 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거의 90%고. 예. 이건 이유가 있는데 또 이것도 이제 박정희 시대 때는 이제 그 4.19를 갖다 긍정적으로 묘사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현재 보수의 가장 주류가 이제 박정희 시대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네. 그때 4.19를 갖다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 때문에 좀 4.19는 58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은데 예. 3.1 폭동 이거는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진짜 없어요. 예. 진짜 0.001%죠. 예.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헌법을 보면은 계속 이제 3.1 정신을 갖다 계승한다가 그 10하고부터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4.19는 이제 그 박정희 때 들어오고, 예. 58은 이제 뭐 문재인이 씨발 새끼가 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원죄가 있어요. 58 이런 것도 저는 여기부터 좀 문제가 있고, 사실 더 원죄는 뭐 이제 동학농민운동 뭐 이것도 문제가 많다는데, 적어도 근데 그 헌법 인용으로 아직 계승까지는 안 됐잖아요. 야, 그럼 그 0.001%에 속하는 3.1 독립운동을 네. 3.1 폭동이라고 네.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세계적 악플러 아수라님은 이게 왜 폭동입니까? 그 자료 다음 보세요. 예. 일단 그때 그 시대 배경부터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지금이야 우리 뭐 인터넷하고 뭐 다 고등교육 배워서 일반 그 국민들이 그 수준 높고 뭐 그 기본적인 수준은 된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사실 조선 시대 때 진짜 수준 개차반이어갖고 이게 아프리카인데 우간다 이게 정도 되겠네요. 조선 시대 사실 그 별 차가 없어요. 예. 이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초가집이잖아요. 이게 예. 초가집 늘비하고 근데 그나마라도 이게 많이 정제된 사진일 거예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막 진짜 장난 아니고 조선의 그때 당시의 상황은 네. 진짜 문맹이 90%예요, 문맹. 그래서 이제 그런 미개한 수준의 이제 그 조선 일반인들이 예. 독립이란 말의 그 의미를 알 수도 없고 네. 민족이란 말의 의미도 잘 몰라요. 그렇죠. 자기 이름도 못 쓴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3.1 폭동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그 견해가 실린 기사부터 볼 텐데요. 예. 보시면은 이제 3.1 운동 당시 일부 지식인들이 무식했던 일반 민중에게 시위에 참가하라고 협박한 사실을 주목했다. 이게 교수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예, 예. 그는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기소된 피고인 중 무식자들은 유식자의 선동에 의해 시위에 참가했다고 진술했으며 예. 유식자들의 선동은 때로 만세를 안 부르면 밟아 죽인다.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라는 협박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저런 아프리카 수준이니까 예. 저런 아프리카 수준이면 또 나가서 뭐 만세 의미도 모르는 토인들한테 예. 또 만세 안 하면 너 죽여버려 막 이러면은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 같네요. 자, 이제 저희의 지금의 시대에서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네. 오히려 정치인보다 정치 상황을 더 잘 알고 네. 그러니까 촛불 개지랄 발작 예. 저것 상황처럼 모든 민중이 어느 정도의 지성을 갖추고 예. 자의적으로 속았든 속았지 않든 광장을 나왔다 네. 라는 관점에서 3.1 이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독립이라는 단어조차도 이해 못했을 것이고 네. 대부분의 네. 글도 모르고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인데 아마 소수의 배운 자들에 의해서 네. 동원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 배운 자라는 게 그거죠. 무식자.
이제 중국 밑에서 이제 그 똥구녕 콩나물 빼먹는 씹새끼들이 일제시대 되니까 존나 망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 그 뒤집어 엎으려고 이제 글 못 배운 사람도 이제 그 시위 참여했던 사람의 다 실제 답이에요. 그래서 예. 나는 무식하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만세를 부르는 의미도 모르고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예. 만세를 부르라고 선동하여서 불렀다. 예. 어디 이 자료가 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일본 당시에 나온 네. 자료입니까? 네. 일제 치하라고 하는 네. 그 당시에.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은 그 여기 다른 사람인데 이게 네. 만약 응하지 않으면 그 이제 뭐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의 가옥을 파괴하고 뭐 밟아 죽일 것이라고 협박해서 통지서를 교부했다는데 그러한가. 그러니까 네. 같은 협박에 글귀가 적혀 있었던 것은 보였으면 뭐 네. 해갖고 협박받아서 나간 거예요. 그것도.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도 응하지 않은 사람은 집을 파괴한다고 한다. 여기 협박받아서 불려나가. 근데 이게 그 유식자라는 개체수는 매우 적었을 것이고 네. 그 유식자라는 사람들의 협박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식민지 상태라는 것도 인지 못하는 사람이 네.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네. 사실은 조선의 지적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이제 근데 이게 그 민족 그 3.1 운동이라는 게 이제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민족 자격. 네, 윌슨 대통령이거든요, 미국. 예. 근데 그게 언제 선언됐냐면 1918년에 선언됐어요. 맞습니다. 1918년에 민족 자결주의가 선언됐는데 이게 그 3.1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 영어도 1년 만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자기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영어를 갖다 번역해갖고 자기 말로 알아들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때 당시에 조선의 민중들은 네. 어느 정도 무엇이 부당하고 예. 무엇이 나라가 식민지가 어떤 의미인지조차 몰랐을 거예요. 뭐 진짜 그거 몰라요. 예. 그것까지 이해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예. 막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3.1 운동은 뭐 이렇게 태극기 들고 뭐 이렇게 막 진짜 독립의 열망에 차서 근데 실제로는 예. 협박받아서 나온 사람들 상당수고 네. 뭐 전부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 중에도 그렇죠. 뭐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그렇죠. 또 민족 자결주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아마 이승만 영향 받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런 그런 기본적인 긍정적인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예. 태극기도 없었죠 그때. 예. 태극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도 이렇게 그 3.1 운동 당시에는 태극기 이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이제 영화 속에서 본 거하고 드라마에서 본 이미지로 역사를 갖다가 바꿔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작업이 어디서 또 일어납니까? 5.18도 그렇잖아요. 이게. 촛불도 그렇고. 예, 이해합니다. 예. 그러면 3.1 독립운동을 네. 일부 일각에서 3.1 폭동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거를 우리 국민 대다수 99.9%가 저런 미친 새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단순히 그냥 무작정 폄하할 문제만은 아니다. 네. 이 정도만이라도 정리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4.19 때도 보면은 네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박정희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셔갖고 예. 4.19 때 4.19 자체를 좀 나쁘게 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어린 시절 회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어릴 때죠. 그러니까 예. 그 4.19 일어날 때. 근데 웬 젊은 애들이 막 그 찝채를 타고 다니면서 네. 막 나가자 막 이러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나가다가 막 이런. 그렇죠. 인원 동원된 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5.18도 그렇고 5.18은 좀 다른 맥락이겠지만 이런 군중에 숨어서 양떼모리한 새끼들이 그 3.1 운동 때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4.19 때도 있었고 예. 저는 이렇게 그 5.18 뭐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저런 무리 속에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언론 통해서 이제 막 나가고. 그렇다면 이제 4.19도 그렇고 예. 그 5.18 폭동도 그렇고 4.3 폭동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독립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고 네. 남한 내의 문제인데 네. 이 3.1절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이유는 식민 통치하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위한 민중의 투쟁이지 않느냐. 네. 그것을 폭동으로 폄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나요? 폭동을 갖다가 항상 저는 주장하는 게 진실. 예. 이거 뭐 이제 폄하하면 위험하다 이런 거 가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저걸 토대로 이상한 것들이 자꾸 이제 헌법에 들어오면서 58까지 뭐 다 그냥 미화시키고 뭐 대충 진실 묻어버리고 네. 사람들이 그냥 다 원하는 기억으로 그냥 다 바꿔버리고 이러면은 다 그냥 그 진실 주장한 새끼면 병신되고 뭐 때로 그냥 몰려다니면서 탄핵도 그냥
다 이제 때로 몰려들어서 한 거 아닙니까? 지시를 정리하자면 찾을 이유가 없죠. 3.1 운동 자체가 네. 거기에 거리에 나왔던 모든 사람이 네. 대한민국 독립을 갈망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네. 이건 확실하다. 네. 그렇지만 그것을 주동했던 소위 말하는 유식자, 네. 그자들은 매우 극소수였을 것이고 그자들이 인원을 동원하기 위한 방식은 매우 폭력적이었다. 네. 그러니 이자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했던 윌슨 대통령이 주장했던 민족 자주적 뭐 그런 방식을 위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완벽한 독립을 위한 투사였더라도 네. 인원 동원 방식은 매우 폭력적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자발적 참여 네. 그런 모습은 아니고 형식은 폭동이다. 네. 아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이거는 뭐 완전히 3.1절을 갖다 폭동으로 그렇게 규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알려진 것하고 다른 게 존나 많다. 야, 이 정도로 다른 그냥 게 사실 그 이게 중요한 이미지가 각색된 것들이 많다. 네. 그때 당시에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걸 굳이 무슨 뭐 일본을 피해를 입힌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단 네. 당시 동원됐던 거리를 나왔던 3.1절 날 나왔던 군중은 매우 소수에 의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협박에 의해서 동원된 방식이었을 것이고 네. 그 방식이 폭력적이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이걸 그 3.1 운동도 좀 안 좋게 보는 게 예. 이제 그 유식자라는 새끼들 있잖아요. 예. 그런 새끼들은 보통 보면 이제 다 이제 중화 사상에 물들어진 새끼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자기는 중화 사상을 이제 이어받은 이제 뭐 준짱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백성들은 그냥 협박해서 그냥 내몰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분란 만들어서 어떤 폭동 같은 거 일으키고. 근데 이 방식이 지금도 이제 못 모르는 대학생을 갖다가 이제 정체도 모르는 정치인 새끼들이 자꾸 길거리로 내몰잖아요. 예. 그 방식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방금 전에 3.1절, 그러니까 3.1 운동 관련해서도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네. 이것을 부정하면 네.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 저는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안 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상식인가 상식이 아닌가는 오늘 전파할 바이러스 한두 명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뭐냐? 일제 식민지가 네. 조선이 없어지면서 일본이 조선을 먹은 시대인데 네. 누가 이것을 가장 화를 낼 것인가? 네. 그러니까 억울해하고 분노에 찬가? 네. 그러면 답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자꾸 3.1절을 갖다 너무 이제 성역화 시키다 보니까 좌파 새끼들이 이제 국가의 기원을 갖다가 1948년이 아니고 1919년으로 자꾸 당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제동도 걸을 필요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3.1절을 갖다 좀 더 팩트에 입각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대한민국에서 좌익들이 그렇게 반일뿐만 아니라 애국자, 지들 스스로 독립투사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저는 이 독립투사들도 좀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중국을 위한 독립투사가 있었다고 봐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일제 식민지 상태를 조선의 일반 백성들이 이게 식민 통치고 아주 우리가 기억이나 하는 것처럼 이미지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로 생각했던 당시의 조선인들은 얼마나 됐겠냐. 네. 그런 문제들도 또 한번 고민해 볼 법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문맹 얘기가 나와서 그러나.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맹하고 연관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보면 이게 조선 총독부가 한글을 보급시키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거든요. 아, 전혀 상식적이지 않네요. 오히려 한글 탄압에 앞장섰던 게 일본 놈들이다. 네, 근데 탄압하긴 했어요. 예, 하긴 예, 했는데 예. 거의 이제 어떤 일제시기의 말기쯤 이야기고 예. 이게 사실 한글이 이제 뭐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예. 쓰여지지는 않았잖아요. 잘. 예. 그래서 이제 한글이 그 체계가 존나게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주시경이 이제 한글 체계를 좀 잡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차례 한번 보시죠. 보면은 이제 처음 제시한 게 풀어쓰기라고 네. 뭐 이제
동해물과 이걸 갖다가 다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잘못 나왔는데 예. 뭐 기억을 갖다 이제 이걸 다 분리해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옆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야 되냐 뭐 이제 맞춤법에서 뭐 어떤 걸로 없애야 되냐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아갖고 예. 이게 이제 이제 물론 주식경 선생도 기여는 했죠. 네. 근데 조선총독부에서 이제 2012년에는 이제 보통 학교용 업문철자법을 갖다가 네. 공표를 하고 2021년도에는 보통 학교용 업문철자법 대여를 공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1933년에는 이제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그게 나오는데 아마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하고 가장 유사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933년에 이제 조선어학회가 발표했으니 이거는 이제 일본 조선총독부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12년하고 21년만 해도 일찍 조선총독부가 공표를 하고 했는데 네네네. 또 이제 걔네 허락 없이 조선어학회 일제시대가 유지되는 중인데 조선어학회가 마음대로 공표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것도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는 네.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네.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그래요. 네. 세종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네. 실제로 조선시대 세종 이후에 한글 잘 안 썼어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한글이 한글다워지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일제가 조선의 모든 문화 말살을 진행했다라는 그 식민통치 시대에 오히려 한글은 많이 전파되고 네. 장려되었다. 이제 일제시대 말기 때는 이제 뭐 어떤 일본이 뭐 전쟁 준비하고 이러고 뭐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탄압시킨 건지 실제로 탄압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보급에도 기여를 많이 했던 거예요. 알려진 것하고 좀 많이 다르죠. 알려진 것과 좀 많이 다르군요. 예.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이게 보면 이게 조선총독부 그때 한글 교과서거든요. 이게. 아, 조선총독부, 그러니까 일제, 그러네요. 예. 일장기 들고. 네, 거의 네. 유사하죠, 지금 많이. 예. 뭐 지금의 교과서하고도 비슷하네요. 네. 오히려 이 이후에 네. 고등학교 교과서가 한문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그건 확실히 뭐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일제시대를 갖다 묘사하는 게 상당수가 말장난인데 이게 예. 일단 위안부 다루기 전에 수탈과 강제징용 이거부터 좀 다룰 건데 예, 수탈과 강제징용. 뭐 위안부도 뭐 강제동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뭐 일제시대 하면은 무조건 수탈, 약탈, 강제징용. 이게 예. 수탈이 근데 실제로 수출이에요, 이게. 아, 수출? 예. 그러니까 그냥 쌀을 뺏는 게 아니고 예. 한국의 쌀을 갖다 일본이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게. 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근거는 있어요. 이거는 쌀을 나가서 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래요. 예. 조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본 놈들이 와서 다 그냥 깡그리 끌고 가버렸다. 예. 그것이 수탈이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뭐 인구만 해도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가 늘었거든요. 예. 그 쌀 다 가져가면 그게 인구가 늘 수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거지 같았던 조선시대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쌀 수탈에 대해서는 또 요즘은 좀 많이 포기했다고 해서 일부러 자료까지는 안 가져왔어요. 좀 예.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수탈론을 갖다 포기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좀 들었었거든요. 수탈이 아니고 수출론을 예.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네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일본이 이제 조선에 이제 산미증식 계획을 갖다 수립했잖아요. 예.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 쌀을 갖다 못 팔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수출국이 수출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국 무역 분쟁도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 수출을 막으려고 이제 관세 붙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게 좀 문제였어요. 산미증식 계획을 갖다가 조선에 해놓고 그 쌀을 갖다 안 사들이면 오히려 우리가 욕먹으니까 계속 어떤 의리 차원에서도 좀 수입한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하면은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일본 농부가 가장 남의 나라 쌀 들여오면 그 나라 농부가 가장 지랄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이제 쌀 개방한다고 하면 한국 농부가 막 뭐라고. 우루과이랑 그때 난리 났죠. 군신 자살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산미증식 계획으로 이제 조선 쌀을 갖다가 이제 수입을 하면은 일본 내에서 굉장히 일본 농부들이 반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탈도 아니라는 얘기죠. 돈을 주고 사갔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농부들이 쌀농사 지어가지고 일본에 쌀 빨아서 돈 벌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강제징용도 그건데. 예. 이 강제징용도 이제 돈 주고 고용한 걸 이제 강제징용이라고 많이 바꿔버리거든요. 네네네.
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일제 시대 말기는 이제 일본이 패배를 했으니까 네.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돈 못 받은 건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이걸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뭐 그 이제 광산에 이제 동원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78엔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일본 대졸자 임금이 월급이 45엔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광산에서 조선 노동자가 78엔 받았으면은 존나 그 대졸자보다 그때는 그 당시에 대졸자는 상당히 그 희귀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 뭐 사병은 뭐 10엔 막 이렇게 받았는데 그 광산에서 일하면은 한 뭐 80엔. 근데 뭐 일본이보다 조금 적게 받은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그 막 차별이라고 하면서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거 웃기잖아요. 그 차별이 있다고 해도. 이 강제징용 탐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저도 이게 조금 유쾌하진 않아요. 네. 이 주제가. 왜냐하면 네. 저희 친할아버지가 네. 그 징용을 갔어요. 그 말씀하시는 그 광산에 네. 징용을 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 주제를 받아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기분은 좋진 않아요. 솔직히 이 내용이 기분 저 또한 좋진 않는데 네. 또 제가 이제 접근을 해보면 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강제징용이라는 것이 강제징용일 수 있어요. 가기 싫은데 네. 징용을 해서 갔다. 네. 근데 아예 노예처럼 무급으로 일을 했냐.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기억을 해요. 저희 할머니도 살아 계시거든요. 이야기를 하는 게 일본을 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모아가지고 모아서 네. 큰 돈을 모아서 왔어요. 근데 이 돈을 친척이 외가 친척이 사기를 쳐가지고 제주고시 사기를 쳐가지고 겁나 큰 돈 벌어와가지고 좋아했는데 이 돈을 갖다가 제주고시가 사기를 쳐갖고 우리 집이 거지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후천적 기머거리하고 벙어리가 되셨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광산에 일하면서 할아버지는 맞았다고 해요. 맞았다고 하는데 맞았겠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게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예 면제를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폭력은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인을 우습게 알고 뭐 일을 하면서 월급이야 주겠지만 아주 뭐 호화호식처럼 지금의 봉급쟁이처럼 대하진 않았겠죠. 어쨌든 그렇죠. 유급으로 봉급을 갖고 왔는데 제주고시가 털어먹은 거. 그건 팩트예요. 예. 그러면 돈 주고 하는 것도 고용이고, 뭐, 처우는 당연히 안 좋았겠죠. 뭐, 그렇죠. 지금도 광부 족같을 텐데, 그 시절 광부랑 뭐 말할 거 있겠어요, 그게.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조선족들 처음에 한국에 일하러 왔을 때 많이 처맞았거든요. 그렇지만 봉급은 줬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 사람들보다 조선족이 싸니까 싼 임금 때문에 조선족을 쓰긴 쓰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 지금 조선족 싫어하잖아요. 그런 정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한국 사람이 못하면은 덜 하는데 뭐 폐긴 하는데 안 줄 수는 없고 해서 봉급은 줬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벌었어요. 예. 이제 그 비슷한 게 위안부.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죠. 위안부. 건들기에는 너무나 큰 내관. 그래서 이제 위안부 근데 위안부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어떤 뜨거운 감정이라서 아예 하시죠. 그 자발적 위안부는 아예 생소한 주장은 또 아니에요. 욕을 존나 처먹어서 그렇지. 근데 보면은 그 위안부도 이제 급여를 받았거든요. 어떤 그 사망한 이제 그 문옥주 할머니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2년 반 정도 그 위안부 하고 돈을 얼마 정도 번 것 같아요. 이게 10억이에요, 10억. 2년 반 하면. 지금 돈으로 10억? 예, 지금 돈 10억. 연봉 5억이네? 예. 그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자료 한번 볼게요. 이제 이분이거든요. 이분 이제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해갖고 어떤 뭐 반일감정 그 조장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이 그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부분이 그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다음 자료요. 그러니까 뭐 날조된 게 아니고 이분이 직접 기록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수입 장부가 있는데 뭐 이거는 알아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근데 그 다 해석된 건 이제 인터넷에 엄청 많은데 여기 이제 저축된 금액이 26,415엔입니다. 당시에 2만. 26,415엔인데 이게 월급이 아니고 소비 저축한 거예요. 저축한 저금. 그것도 스스로 적은 거. 다음 자료 볼게요. 근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액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총리 월급이 800엔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육군 대장 월급이 550엔. 예. 그다음에 일본 일반 병 월급이 15엔, 25엔. 근데 예. 그 돈이 통장에는 2만 6천 엔이 있다는 얘기예요. 2년 만에? 예, 2년 반 나누면은 그 700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월? 예, 월 700엔. 월 700엔. 월 700엔인데 문제는 그 월급이 아니고 저금한 금액. 아, 저금한 거. 쓸 거 다 쓰고 저금한 금액이 월 700엔 정도가 된다. 그러면 총리 정도 되네요. 예, 총리 정도, 총리 이상이겠죠. 예, 이상이겠죠. 예. 예. 어마어마하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예. 안 실장님 강제로 납치해갖고 10억 2년 부려먹고 신안 그 염전노예 할 때 그 예. 신안 염전노예 시킨다고 2년 납치해갖고 10억 주면은 고마운 아니, 거 아니야? 납치를 해가지고 부려먹을 생각인데 돈을 왜 줘? 밥도 안 주고 김치 쪼가리에다 짠지에다가 밥만 쳐주지. 예. 그래서 이게 좀 웃긴 게 이게 어떤 이런 고액을 줄 연봉이면 납치를 안 하고 고용을 하지. 예. 그래서 이게 좌빨들의 진보 이론하고도 좀 상충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그 좌빨들의 진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네. 수익과 평등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전 고대 시구 아주 오래된 시절 전에는 귀족하고 이제 노예의 관계로서 노예 수입은 0이고 영이죠, 영. 예, 그다음에 이제 귀족이 다 몰빵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사회가 조금 진전하면은 노예가 농노가 되면서 조금 이제 노예보다는 좀 갔는데 그나마 이제 주인보다는 확실히 덜 갔고 예. 그러고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는 이제 그 농노보다는 더 갔고 예, 노동자. 그런데 그 이제 그 부르주아지는 이제 더 갔고 그러지만 그 흐름을 보면은 점점 이제 평등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로 가면은 더 평등해지니까 완전히 평등하면 그게 진보다. 이게 그 진보. 막시즘의 일환이죠. 그런 지향하는 바가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저기 10억 받는 노예가 어떻게 성립하죠?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진짜 건드리기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네. 저도 좋습니다. 신일이고 뭐시고 다 떠나서 위안부 문제 많아요. 예. 문제 많고 문제라기보단 상식적이지 않아요. 주장하는 바가. 네. 납치 이런 자료들로만 봤을 때 납치 뭐 노예 근데 이게 성적인 문제 네. 그리고 식민지라는 문제가 붙기 때문에 네. 정확한 어떤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네. 주장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아소라님도 약간 주저를 하시는데 예. 어차피 본인은 그냥 안고 가는 거잖아요. 시원하게 한번 까보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근데 또 이게 보면 이제 문학주 할머니 그 책에서 보면은 그 뭐지 쓰여 있는 내용인데 그 저축 아까 저축 많이 했잖아요. 2만 6천. 2만 얼마? 근데 월 700엔. 그렇다고 그 씀씀이가 또 막 존나 그 구두쇠 같이 막 모으거나 알뜰하지 이러지 않았다. 않았다고요. 예. 법안은 보석이 많이 나오는 곳이므로 그 루비나 비치가 쌌다. 루비가 비치가 싸다는 건 그만큼 받은 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편이 좋을까 생각해서 과감히 다이아몬드를 샀다. 이게 아까 그 할머니 그 직접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녹색이라 그 레인코트를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예. 나는 악어 가죽 핸드백에 하이힐, 그다음에 녹색 레인코트 입은 멋진 샤입으로 사이공 거리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거 그러니까 쓸 거 다 쓰고도 돈 그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주 그립고 그때의 자신만만함이 되살아나는 기분이 든다. 저는 뭐 이런 쪽으로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럼 저는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분이 그 말하는 게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신대 네. 말 그대로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건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뭐 좀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뭐 합성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 자료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에서도 이제 이런 게 좀 드러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분 자체가 나는 일본에 납치된 그거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납치와 노예는 먼 곳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안에 많죠. 예. 염전 노예. 네. 우리 텔레비로도 한 2건, 3건 봤죠. 네. 신안 염전 노예 보면 그 인간 취급 못 받아요. 네. 그게 납치고 노예인데 네. 녹색의 레인코트를 사고 핸드백에 악어 가죽, 핸드백에 하이힐을 신고 사이공 거리를 활보하게 어떻게 놔두죠? 그리고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립고 자신만만함이 되살아나는 기분이다. 혹시 뭐 군대 생활 자식 그리운 적 있으세요? 군대가 그 강제징용의 표본 아닙니까? 그것이 강제죠. 군대에서 호텔 매트리스를 제공해준다 해도 떠올리기 싫은데. 네.
우리가 아는 느낌과는 많이 다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다른 그러면 이제 그 이분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게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이제 미국 측 자료거든요 이게. 예. 미국 측 자료를 봐도 매달 소녀들은 평균 1,500엔을 벌었지만 예. 최소 750엔 이상을 떼었다. 그래도 뭐 아까 총리 월급이 800엔인데. 그러니까 평균 1,500엔이면 예. 뭐 많이 버는 사람은 3,000엔도 벌었을 거예요. 못 그렇죠. 버는 거는 뭐 엄청 수입이 그러니까 확실한 거 엄청 많이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이거 뭐 뗄 거 다 떼고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은 게 이게 또 포주가 그 거의 조선인 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어디 그 우리 아수라님 싫어하시는 미스터 먼발 아버지도 뭐 이거 뭐 그런 쪽이라대.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반발이 없는 건 있어요. 반발이 없지는 않죠. 그 뭐냐면 이제,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제 급여가 많이 줬다 해도 이제 조선시대 정조관념을 생각하면 강제로 납치됐을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 정조관념이 그 양반계층 뭐 이야기였고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정조관념까지 있던 시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 뭐 뻑하면 어차피 뭐 여자를 유린당하는 게 뭐 저기 그 조선시대였는데. 그렇죠. 전 그거는 동의해요. 그 조선에 예. 조선에 뭐 은장도 이야기 나오고 뭐 꽤나 조선의 여자들은 막 수절, 정조관념 이거 대단한 그 어떤 기상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반 한 명을 위해서 집구석에 노비 딸 뭐 지금 드라마에서도 감추려고 하지만은 예제로 많이 나오고 고사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은 강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양반이 종의 뭐 딸이나 이런 것들을 겁탈하는 것은 별로 뭐 정조관념과는 뭐 주인님이 그러니까 참아야지. 그런데 또 더 개판인 게 그 조선 말기라서 아주 그냥 나라가 망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양반들도 강간당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안농민운동만 찾아봐도 아주 그냥 동물의 왕국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쓰러지기 직전이라 치안도 개판오본전 막 그런 상태에서 여자 정조관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한 그 생각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접근이 조선에 대한 과대망상증이 우리가 이거를 상식에 접근하는 것에 엄청 이게 문제는 그런 거야. 드라마가 진짜 문제인데 현대인들은 조선의 역사를 그거 뭐예요? 삼국시대 역사를 뭐 있잖아 막 칼 이거 막 하고 멋진 왕 뭐 옷 입고 막 이런 건데 실제로 보는 조선은 그랬을 리도 만무하고 또 이게 무슨 뭐 어려울 것이 없거든요. 미개했어요. 특히나 20%의 양반을 위해서 70%의 쌍놈들이 떠받들고 있던 종의 나라가 그건데 더 심한 게 조선시대는 그 이제 그 백성들이 잘 살면은 자기들 위치를 노릴 수 있다고 아주 의도적으로 막 그럼요. 아주 씹창난 거예요.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정말 웃기는 나라 아주 중에 유일무이한 인류사의 유일무이한 나라 중에 근데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영훈 교수인가요? 그분이 이제 의문점을 표시하는데 저는 그 원인을 알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컨텐츠로 따로 이제 얘기할 생각이고. 이제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그럼 뭐 이제 뭐 강제 납치라고 하는데 그때 이게 사실 뭐 그 2년이라면 10억 주는데 사실 공개 모집했죠 이게. 그래서 군 위안부 그 근무 그 연령 18세 이상, 30세 이상 신체 강건 환자. 그다음에 뭐 가격 및 대우 면접 후 즉시 결정. 뭐 근데 뭐 여기 모집 그냥 뭐 어려울 것도 없이 요새 나오는 모집 공고나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게시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다라는 이제 그거네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납치가 없다고 하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뭐 그 납치가 실제로 있긴 있었는데 그 비율이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납치는 이제 납치에 의한 위안부는 좀 벌칙 차원에서 좀 약간 일본에 저항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 납치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돈도 많이 주니까 이제 일본은 자신만만하게 아니 돈도 많이 주는데 그거 알아서 다 모이는데 뭘 납치까지 하냐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납치 피해자가 나온 거죠. 이게. 그게 이제 그 한국에서는 잘 안 알려진 이제 무궁화매 할머니들이란 말이에요. 인신매매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인신매매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본에 강제로 끌려와서 그 위안부 생활을 한 할머니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그 인정을 못 받아요. 정대협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친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이 인정을 해버려요. 일본이 인정을 해버리니까 일본에서 막 그 저 할머니들 뭐 우리가 범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막 그 돈도 막 성금도 보내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성 단체들이 이제 그 할머니들 아예 욕을 합니다. 예. 저 창녀 같은 년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그 좀 막 좀 그 수상한 좀 약간 이런 기록 같은 게 오락가락하는 이런 사람들은 막 그 이제 여성 단체가 굉장히 싸고 도는데 그 정작 진짜로 그 일본도 그 인정하는 위안부들은 그 매몰차게 하는 게 한국 여성 단체. 그러니까 목적이 반일 감정이라서 그래요. 아, 이게 골계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요새는 뉴스에 그런 게 없지만 네. 80년대 말만 해도 네. 텔레비에 늘 나왔던 이야기가 그 인신매매예요. 네. 근데 그 인신매매가 대부분 그때 뭐 휴대폰 있고 그런 시절도 안 했는데 뭐 진짜 딸 가진 부모들은 네. 뭐 어디 밤길 댕기지 말아라 봉고차로 실어 간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다수 남자는 뭐 어디 신안에 염전에 가서 여지고 네. 여자들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대다수 그런 인신매매에 여자들이 가는 곳은 사창가였다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나 아까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네. 조선 내에서 네. 이렇게 어떤 무슨 인식이 덜 발달했고 길거리에 그냥 아무데나 그렇게 하던 미개한 상태에 있는 상태면 네.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주면 돈을 버는데 네. 이렇다 할 수입도 없는 조선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납치해가지고 일본에다가 넘겼을 확률도 많잖아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막 자기 자식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자기 자식 팔았다고 해서 나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괜히 내가 키우다가 굶어 죽으면은 또 거기다 또 이제 어차피 막 강간의 왕국 막 그런 시대니까 그럴 바에 그냥 위안부 가서 돈 많이 벌면은 그것도 어떻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아수라만 가능한 생각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한번 딱 찍어 놓을게요. 네. 이게 조선의 네. 노비 계급과 양반 계급을 이해하지 못하면 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반의 종년으로 사는 것이 낫나 네. 아니면 일본에 가서 위안부 생활이 낫냐 네. 이러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근데 드라마로 조선을 배운 인간들은 이걸 이해 못해. 네. 근데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음 촬영. 예. 근데 또 이제 위안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 뭐 이용수. 저는 유명하죠, 이야기만. 이 사람은 이야기. 그냥 이 사람은 그 할머니나 그 호칭도 안 붙이시던데 일단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민주 비례대표 출마 선언 유명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사람 보면은 일본에 끌려가게 된 계기가 언론마다 달라요. 예. 다음 기사 보면은 아까 예. 이용수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15살이던 1942년경 집에서 자다가 일본군에 의해 대만으로 끌려갔다. 본인 피셜이에요. 예. 이게 2006년. 본인 주장이네요. 예, 2006년입니다. 예. 예, 2014년 15살 되던 해 어느 날 일본 군인이 이리 오라는 손짓을 했는데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또 다른 일본 군인에 잡혀서 기차를 타고 대만의 한 일본 군 부대로 끌려갔다. 다르잖아요. 자다가 끌려간 거고 이거는 손짓에 무서워서 도망가다 잡힌 거고. 8년 지나서 뭐 까먹어버렸을까? 근데 그래도 이거는 좀 일관성은 있잖아요. 일본에 끌려갔다. 그런 그렇죠. 일관성 정도는 있는데 다음 자료 볼게요. 다음 자료 보면은 이게 더 웃긴 게 이거는 이제 여성가족부 어떤 위안부 피해자 증언 거기에 실린 내용이거든요. 근데 동일인물 이용수. 예, 동일인물입니다. 내 동갑내기 친구 중에 김분수인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술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 신발 하나 옳게 못 신고 이게 뭐냐? 얘야, 너 우리 분순이하고 저기 어디로 가거라. 거기 가면 오만 거 다 있단다. 밥도 많이 먹을 거고 너희 집도 잘 살게 해준단다. 이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분순이를 갖다 위안부에 넘기는 거죠. 자기 딸을. 예. 아까 그래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걸 근거로 토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굶어 죽을 거면 위안부 가서 하는 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아니냐. 그래서 보면 이제 분순이 엄마가 이제 위안부를 넘긴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분순이가 우리 집 봉창을 두들기며 가만히 나오너라 하고 속은 거죠. 이용수한테 얘기한 거죠. 나는 발걸음을 죽이고 살금살금 분순이를 따라갔다.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지. 그냥 분순이를 따라 집을 나섰다. 자기 말로 갔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말 다르잖아요. 나 방금 전에 그런 생각이 확 드네. 이게 창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자들이 몸을 팔고, 근데 이거를 한국 사회에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그래요. 네.
이거에서부터 문제가 있네. 자, 근데 저희 나라 창녀 비율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알게 모르게. 예. 그걸로 몸 팔아서 돈 버는 여자들 엄청 많아요. 예. 이거는 누가 저를 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창녀라는 직업에 대해서 예. 부정적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여자들이에요. 네. 오히려 그 행위자들이 여자들인데. 그래서 뭐 자발적인 성매매는 있을 수 없다 이딴 식으로 가잖아요. 막. 그런 게요. 근데 이게 뭐- 만약에 직업적으로 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굶어 죽을 상황이면 또는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 지금 들키지 않고 예. 소위 말해서 몸 팔아서 돈 벌어가지고 호요시하고 명품백 들고 다니는 여자들이 예.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계속 할게요. 보면 이제 뭐 여기도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는 예. 나에게 옷 보통이 하나 건네면서 그 속에 원피스와 가죽 구두가 있다고 했다. 예. 보통이를 살짝 들춰보니 과연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가 보였다. 예. 그걸 받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그만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 나서게 되었다. 예. 이용수 이 사람의 그 직접 쓴 내용인데.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다르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간 예, 거죠. 자발적으로 간 거죠. 그리고 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뭐 그러면은 그 제가 볼 때는 어느 게 진실이냐 이게 문제인데. 근데 이게 뭔가 더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기억을 추론하는 거면 예. 이게 디테일하죠. 네. 그 실수로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황까지 설명을 하면서 예. 참. 근데 이게 말한 것처럼 이게 존재 부정을 하면 네.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인터넷 사이트를 보든가 강남에 어마어마한 오피스텔에 네. 자의적인 네.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젊은 여자애들 천지입니다. 이거 사회에서는 없다라고 지금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물으면 이런 식의 의식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네. 예. 누가 납치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네. 예, 일단 패스. 예. 근데 그 자발적 어떤 그 위안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위안부 할머니가 또 한 얘기예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그 뭐냐면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제로 그 끌려갔다던 그 진짜 위안부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이제 그 퍼센트지가 이제 강제로 끌려간 게 20%고 예. 자발적인 게 80%다 이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믿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 20%도 안 될 것 같아요. 강제로 끌려간 거. 근데 뭐 어쩐데 그분이 더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좀 어려운데. 근데 아무튼 그 자발적인 게 훨씬 많았다. 그거 자체가 자. 위안부에서 나왔다. 자, 보세요. 내가 그냥 이거 깔게요. 네. 내가 이건 까는 게 낫겠다. 우리가 네. 이거 그냥 시원하게 까버립시다. 창녀가 엄청 많아요. 지금 시대에도 그 이제 창녀의 이미지를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하냐면 네. 어떻게 자기가 돈을 벌 목적으로 자기 몸을 팔아 이게 정조관념이에요. 네. 근데 전체 대한민국에서 몸 파는 창녀의 비율 중에 이거 말고 우리 솔직히 사창가로 봅시다. 지금 전체 100%의 창녀 중에 과연 인신매매와 억지로 이 바닥에 끌려 들어온 창녀 비율이 10%나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돼. 그러면 대다수는 이 창녀가 왜 몸을 팝니까? 이거 제가 그냥 욕 먹을게요. 난 어차피 결혼해서 애 낳아버렸으니까. 창녀가 왜 해요? 봉급쟁이로 150만원, 200만원 받는 것보다 예. 2천만원, 3천만원 팔아. 그리고 안 들키기만 하면은 완벽하게 숨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도덕적 회의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게 지금의 젊은 여자애들이에요, 사실은. 네. 이걸 다 일반화로 시킬 필요는 없지만 이게 엄연한 팩트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대에서 교육까지 이렇게 수준이 이만큼 생활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나 존재해요. 근데 당시에 이 진짜 미개라기보다는 밥도 못 먹고 네. 애를 10명 낳으면 5명은 죽어나가는 그런 사정으로 봤을 때 네. 이걸 완전히 없었을 것이다 100% 부정하는 거 네. 이거는 솔직히 저는 잘못됐다라고 오히려 독하긴 하지만 네. 제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 맞죠. 근데 예. 괜히 이걸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 단체들이 자꾸 막 할머니들 막 막 이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박영선한테 그거 물어보면 네. 이 구역질 나는 단편이 딱 나올 것 같아요. 박영선 씨한테 이게 이제 딱 찍는 게 그거예요. 네. 박영선 씨는 대한민국의 20대에서 30대 여성 중에 자발적 창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퍼센트도 아니고. 여성부 장관 누구예요? 대한민국에 자발적 창녀가 있어요? 없어요? 이 공개적 질문을 던지면 어떨 것 같아요? 없다 그럴 거라고. 네. 다 여자는 피해자야. 아, 저도 그 이제 대학 때 이제 여성학 들었는데, 그래서 F 나왔는데, 저도 다 당연히 반대했거든요. 예. 개소리냐고, 씨.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주장하던 게 공창제예요. 네. 예. 패스! 넘어가시죠. 예.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위안부부터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지금 뭐 위안부의 어떤 지금 대표 얼굴 마담이잖아요. 예. 근데 뭐 완전히 뭐 비례대표 같이 출마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뭐 예. 지금 뭐 증언부터 스스로 증언이 이런데 예. 뭐 이거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죠.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뭐 정치색도 강하고. 예. 특히 이제 또 민주당 하면 이 새끼들 뭐 남자 범죄 못 만들어 남자를 갖다 범죄자를 못 만들어서 환장한 새끼들인데. 개 또라이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넘어가시죠. 오늘 많이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나도차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뭐 이제 알려진 것 같이 뭐 학살, 수탈, 뭐 강제징역 이런 거 거리가 멀고 그냥 예. 뭐 노예로 알려졌던 위안부는 뭐 초고역을 받는 그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뭐 일제시대 때 인구도 늘고 시설도 늘고 예. 쌀 생산량도 늘고 전염병도 줄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별도의 친일파가 있는 국가가 아니라 대다수가 친일파인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보다 일제시대 때 나아지면은 그 사람들이 독립정신을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콩이 영국에 넘어갔잖아요. 예. 홍콩이 영국에 넘어가고 이제 개중국으로 넘어간다니까 원래대로 하면 뭐 중국으로 이제 다시 독립하려고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은 중국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지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런 것 자체가 영국에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 같은 조선시대보다 일제시대는 객관적으로 낫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그 객관적으로 나아진 시대 때 그렇게 나아진 시대에서 독립해서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저는 이게 다수가 아니라고 보세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뭐 민족 자결주의 이런 철학적인 거에 입각해갖고 독립 시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승만 같은. 그렇죠. 제가 이걸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맨날 주장을 하는 바가 네. 조선이 10%의 왕족과 네. 20%의 양반, 네. 나머지의 평민 상인 쌍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네. 70%의 쌍놈이 네. 한마디로 30%의 기득권한테 70%가 노예 생활을 하던 나라예요. 네. 그러니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강력한 왕권으로 찍어 누르고 있던 나라가 조선인데, 네. 자, 제가 70%에 속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지금으로 따지면 30%에 못 껴요, 대한민국 30%의 상위. 네. 그러면 얼마나 이 조선이 족같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한 번에 평등해져 버린 시기가 일제 식민지예요. 네. 저는 그 생각은 옛날부터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양반 계층에 있었던 애들은 바닥으로 내려온 상태고, 네. 완전히 바닥으로 주인 똥치닥거리나 하던 노예들은 이만큼 대등하진 않지만 올라와 상대적으로 신분이 상승을 했다고.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조선의 대다수가 친일파였다. 네. 라는 논리는 저는 이 부분은 찬성해요. 왜냐? 내 삶이 족같았던 조선보다 진짜 냉정한 의미로 이게 식민지라는 개념도 없는데 일본이 들어왔더니 네. 농사 지어가지고 양반 주인한테 1년 내내 농사해갖고 바가지로 몇 바가지밖에 못 받던 쌀이 돈으로 바뀌네? 이런 사람들이면은 야 일본이 낫네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이 누가 족같았겠냐? 양반. 다음 자료 볼게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사고 터져. 근데 이 사람이 뭐 최기호 가야대학 개공 교수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6인에서 일본이 그때 세계대전이 하고 있었으니까 일본이 이긴 영상이 흐르자 한국인들이 박수와 만세의 폭풍입니다.
나는 영화를 좋아해 도쿄에도 갔습니다만 일본인은 냉정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전원이 미친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다. 일본의 승리를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을 갖다가 자기 한일전이나 일본이 뭐 축구를 이기면은 뭐 이제 조선인들이 일본을 갖다가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을 하는데 굉장히 용기를 냈어요. 이걸 하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러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저나, 우려하던 상황이. 거울 좀 보고. 좀 쉬다 하죠. 예. 네. 욕 많이 먹나, 지금? 예? 욕 많이 먹나? 아니야? 욕 먹어야 되는데. 욕 먹어야 돼. 4주에 한 번 하지. 네. 꾸준히 와서 헛소리하다 잘리는 새끼들이 평상시보다 많긴 나는 몬주익 분수. 안 맞아, 씨.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걸 봐도 그 당시 표준이 예. 막 독립에 막 열망이 가득 차고 이랬다기보다 표준이 저는 어떤 친일적인 분위기가 어떤 표준적인 분위기다. 저는 여기서도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군요. 예. 뭔 이야기였어요?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편지. 예. 예. 예를 들면 6인이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친일적인 분위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원래는 원래는 사람이. 그래서 아수라 상영환이네. 저는 팔려고 하는 얘기예요. 맞아 죽을 각오도 안 해요. 예, 예를 들면 6인이에서 일본이 이긴 영상이 흐르자 일본하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영상을 갖다가 이 영상이 이제 흐르니까 박수와 만세의 폭풍인데 이게 한국인들이 일본의 승리를 갖다가 막 박수 쳤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난 영화를 이제 도쿄에도 갔습니다만 일본인은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전원이 미친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뭐 독립하려고 했다 그게 아니고 일본이 세계대전 하니까 막 한국인들이 일본 존나 응원하고 이랬다 이거예요 지금. 미개합니다. 예. 아주 미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거죠. 이게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치 반일이 전체였던 것처럼 예. 그렇게 세탁한 거는 날조가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몇 페이지예요? 13페이지. 13페이지. 22번? 자료 22번. 예. 21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왜 당신하고 나하고 자료가 틀려요? 맞나?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고 많이 터지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게 그거예요. 나중에 저는 이제 오늘 대본을 받아보고, 네. 야, 이거 안 그래도 빨개 새끼들 공격에, 저 고소당한 거 알죠? 네. 양승동이한테. 네. 이거 건드리면, 우파 내에서도 우리를 완전 개 또라이라고, 이거 손상민 회장님하고 지만은 박사님까지 조금 피해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건 필요하다고 본 게, 바로 그 반중에 대한 심각성 네.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무모하게 지금 가는 건데 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에 대한 역사 교육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네. 그게 일방적으로 조선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이 조선의 어떤 모습이 네. 특히나 조선 전기는 모르겠지만 말기 그리고 식민지로 가기까지의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한 지식 정보를 받고 있지 못해요. 네. 예, 그래서 나는 아까 말했던 홍콩 생각하면 간단해요. 네. 홍콩은 엄연한 의미로 영국의 식민지예요. 네. 홍콩 사람들 영국 겁나 좋아해. 왜냐하면 미개한 중국 땅을 영국의 산업화로 일구어줬다고. 그렇죠. 근데 유독 한국만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해요. 네. 그게 누가 이 식민 통치를 무조건 일본을 옹호하자라는 게 아니라 누가 가장 극렬하게 짜증나고 억울하고 화났겠냐 하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놈들이었겠죠. 네. 그래서 자료 다음 거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리한 도표가 이건데 네. 그 일반적 그 인식은 이래요. 소수가 친일파고 예. 다수가 독립을 영하는 백성이다. 이게 일제시대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저는 대다수가 일제시대에 순응하고 예. 친일파가 곧 한국인이다. 예. 그리고 이제 소수 독립투사가 그 중국에서 이제 그 독립투사 투쟁을 했다. 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상식이고 현재 통하는 제가 보는 일제시대는 이러고 있어요. 이거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이 일제로 병합한 것도 네. 모르고 네. 하기사 그때 당시에는 뭐 왕이 뭐 죽을 때까지 얼굴이나 보고서요. 텔레비가 있었어, 무엇이 있었어. 네. 근데 넘어갔으니까 나라 주인 바뀌었다고 하니까는 바뀐 줄만 알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농사 짓고 저녁에 소 먹고 소 풀 뜯기고 그 삶이 변하지 않았고 네. 오히려 삶이 나아진 거는 하부 계층이었기 때문에 순응하며 대다수가 살았다. 네. 근데 이거를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소수의 독립투사다. 문제는 이게 또 소수의 독립투사가 한국 내에서 한 게 거의 없고 예. 다 중국에서 했다는 거죠. 음.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음 절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A라는 사람은 조선에서 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는 당연히 일본 국적이 되겠죠. 왜냐면 조선 국적이 사라지니까 다 조선에서 나와도 중국에서 독립투사들은 이제 중국 국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중국 국적이 되고 일본에 그냥 토착하는 사람은 일본 국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 다시 한국인이 되고 이제 중국에서 독립투쟁을 하고 마치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 한국인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독립투쟁하러 중국에 나갔다가 다시 그냥 그 중국에 눌러붙으면 이게 조선족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물론 이게 독립투쟁하러 간 건지 뭐 범죄 저질러서 간 건지 뭐 그거는 뭐 분분하지만 독립투쟁 하러 나갔다가 다시 거기 눌러 앉는 새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바로 친일파거든요. 친일파인데 한국인이에요 이게. 조선, 일본, 한국인. 근데 그러면 이 새끼들의 그 독립투쟁이든 뭐든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나갔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그냥 순응하면서 꿀 빨고 있는 이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일본 국적을 갖다 가진 것 자체가 얘네들은 다 친일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선의 이 부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일본 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가졌는데 예. 이 새끼들이 아니지 또. 예. 이거 말싸움이.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이거는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 뭐 족 같은 새끼도 있곤 한데 문제는 이 새끼들이죠. 이거 조선족 그렇죠. 새끼들. 조선족. 예, 이 새끼들이 지금 근데 문제는 좌파 새끼들이 이 조선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인 이런 새끼들도 동포라고 중국 동포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개새끼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그 합작해서 친일파를 몰아내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라기보다는 예. 이거네.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게 이 새끼들의 일부 예. 여기에 반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요쪽 오른쪽에 있는 인간들이 친일 공격을 하는데 예. 마치 우리는 친일이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진짜 보면 조선인에서 일본 병합을 한 모두가 친일이었다. 네.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은 뭐냐? 한국인 청산이에요. 지금. 아 심각하네. 그렇게 주장하면은 네. 이거 프레임의 전환이 없으면 네. 이거 조금 위험하긴 이거 하네요. 한국인 청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가 적통성이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여기를 공격하고 우리는 다만 얘들에 의해서 이게 소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거를 상식을 받아들이고 대단한 영웅처럼 네. 진짜 영웅 대접 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네. 이들을 지금 상황 대접을 하고 있고 네. 이들이 소수하고 이제 표적처럼 공격을 하니까 근데 네. 정작 우리를 공격하는 네.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대단하구만. 네. 그래서 다음 자료 볼게요. 이거 또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승만하고 이제 김구거든요. 예. 이승만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태어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국적이었죠. 그 아까 이쪽이네요. 한국인이죠. 예, 그거 한국인이죠. 박정희도 바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국적이었다가 한국인이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한국인은 네. 조선인에서 일본 됐다가 한국 이족보예요. 네. 이게 한국인이네. 네. 말하시는 그게 한국인이 이거네. 김구는 이제 음. 그 조선에서 태어나고 이제 이게 중화민국이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중화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김구 같은 경우는 좀 평가가 엇갈릴 수가 있긴 한데 좀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그 양반이고 이제 뭐 김원봉 이런 새끼들이 진짜 그 개판이죠, 이거. 그렇죠. 뭐 이제 독립투사라고 또 하는데.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조선, 일본, 대한민국 네. 이쪽이 한국인. 네. 지금의 우리의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그쪽이겠고 네. 조선, 중국, 대한민국 네. 이 자들이 친일 프레임에 덫을 쳐놓은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될 게 네. 이제 그 다음 자료 볼게요. 이게 그 속지주의 역사관을 갖다가 속지주의 역사관, 중국은 속지주의 역사관이거든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는 다 우리 거. 이 개지랄이 그 중국의 역사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개족보예요. 이 네, 근데 새끼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봐요.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이동 경로인데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그럼 중국 새끼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갖다 중국 역사로 볼 거예요, 아니면 한국 역사로 볼 거예요? 중국 역사로 네. 봐요. 그러니까 아까 김구도 중국으로 국적으로 된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자료 보시면요. 네. 이게 그 아까 임시정부 계승이 60에 들어와요. 60에. 이거 근데 10에는 3.1운동 계승이고 20 때 3.1운동 계승, 30 때는 이제 박정희 때죠. 3.1운동, 4.19 계승, 그다음에 5.16 계승. 자꾸 멋을 끼워 넣는구나. 네, 그다음에 40 때 3.1운동, 4.19, 5.16 계승, 50 때는 이제 이거 다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60 때 3.1운동 계승, 4.19 계승, 임시정부 계승인데 임시정부는 중국 내에서만 돌아다닌 그 어떻게 그 중국의 속지주의 역사관으로 보면 중국의 역사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계승해버려요. 그래서 60 때 굉장히 친중적이 됐어요. 그 전 공화국 중에서 제일 친중적인 게 60 아닙니까? 그 이제 한중 수교를 맺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아수라님이 네. 가장 위험한 내관인 이걸 건드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가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유식자들? 네, 유식자들이 조선, 중국, 한국 네. 이 자들이 유식자들에 의해서 일반 조선, 일본, 네. 대한민국 이 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면 네. 매우 위험하다. 네. 인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는 아니다. 네. 그거네요. 네. 예.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예. 지금 뭐 헌법이 이제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만 돌아다니. 그래서 그 문재인 이 십새끼 봐요. 존나 친중적이잖아요, 이 새끼 뭐. 네, 개새끼예요. 충징 임시정부 청사 찾아가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 중국은 대한민국의 뿌리.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야말로 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조선을 일본에 합병한 것이 배알이 꼬이는 족속이 누구겠냐? 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새끼들. 네. 그런 부류들이고 중국을 지들 나라로 생각을 하는 거네. 네. 조선이 그래 해왔듯이. 네. 예. 이게 바로 친중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역시 원조 친중 반중은 클래스가 다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친일파 청산이 한국인 청산하고 거기 이제 다 조선족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그거는 김대중이가 또 만든 거고. 예, 그래서 제도법이고. 다음 자료를 볼게요. 여기서 자료 중요한 자료라서 한번 다시 갖고 왔는데 예.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한국인들이 조선에서 나서 일본 국적을 했다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문제는 이거죠. 조선에서 나와서 중국에 있고 중국에 머무르는 새끼 조선족이잖아요. 그 조선족이죠.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인 대접을 해주는 한국인과 동등한 대접을 해주는 게 재외동포법입니다. 이게. 씨발. 이게 언제 들어왔냐? 김대중 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근데 이 새끼들 갖다 이제 독립투사로 이제 지원해주고 야, 얘 족같네. 예. 이게 진짜 심각하네. 국가 해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99%에 한 95%도 안 될, 95%는 넘을 거예요. 네.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한국인들은 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게 고종이 잘못한 개새끼 때문에 망했어요. 총한방아수. 그래서 국적이 일반 국민들은 조선, 일본, 한국인. 네. 이게 절대 다수의 이게 한국인들의 네. 족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조선, 중국, 한국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 반은 우리가 존경할 가치가 있는 네. 애국심 있는 독립투사일 테고 네. 여기에 또 반도 불순분자는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중국으로 되돌아가자 뭐 이런 생각. 그렇죠. 김구가 대표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기사 김일성이도 독립투사라 그래.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조선족 족보인 조선, 중국, 중국으로 나오면 조선족 족보를 네. 이 새끼들이 이쪽에서 보기에는 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이야말로 나라 팔아먹고 나라 배신하는 이 새끼들인데. 새끼들 또 6.25 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은 새끼들인데 김대중이가 이런 새끼들을 독립투사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빵상빵상으로 만든다는 건데 네. 이 새끼들이 95%씩이나 되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친일파다.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이 95%가 아니라 한 5% 정도 되는지 알고 좋다고 박수치면서 독립투사 좋습니다. 친일파 나쁩니다. 네. 이러고 있었네. 네. 이것이 바로 이 5%가 95%를 말살시키는 방식이구나. 네. 중국이 한국인을 말살시키는 방법이구나. 네. 그래서 또 이제 보면은 예. 이게 이제 그 호적 있잖아요. 예. 보면은 이제 그 일본에 이제 호적이 있던 사람이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립투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에 호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그 호적을 갖다 일제히 잔재라면서 그 청산하자고 한 게 바로 여성부잖아요. 그렇죠. 여성부들이 이걸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 조선에서 나왔으니까 다 이게 똑같다는 거죠, 이게. 예. 지금 걔네들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친일 논쟁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으로 이제 뭐 이제 일본에서 뭐 했으면 다 이제 친일파다 이러면서 다 그냥 박탈시키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하다 그러면은 95%의 평범한 한국인의 족보를 까면 다 네. 친일파예요. 네. 이 새끼들 논리대로 하면. 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지금 뿌려놓은 것처럼 친일파는 다 적폐고 청산해야 된다 그러면 네. 95%의 한국인을 다 말살해야 되네. 네. 5%인 뗀놈 새끼들, 저 조선족 새끼들 저것들이 다 잊혀먹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좌파의 딜레마라고 보는 게 예. 이게 그 좌파 새끼들 보면은 좌파 정치인 새끼들 보면 친일파 청산한다고 지랄 연병하는데 예. 정작 그 자기들 부친이 친일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엄청 많죠. 예.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 경우로 하나로 봐요. 두 가지 경우로 봐요. 네. 하나는 이제 이게 좌파 정치인 자체가 뿌리가 뭐 조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이제 독립운동했다고 씨발 사기치고 중국에 갔다가 이제 광복 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적 세탁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면은 호적이 없어지니까 호적을 갖다 만들면은 필연적으로 일본 국적이 아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들은 이걸 몰아내려고 들어왔는데 호적을 갖다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일본 부친의 아들이 됐는데 이걸 그래서 딜레마죠. 예. 그러니까 중국 새끼들이 호적 세탁해갖고 이제 호적 세탁하려고 일본 국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국적이면은 애초에 그냥 중국 새끼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일본에 이제 호적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온 딜레마라고 보이고 나머지는 자기 부모님을 친일파가 이제 착각하는 그러니까 친일파는 되게 소수고 대다수는 그냥 선량한 그걸로 생각했다가 이제 족보 까보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친일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하나. 딜레마가 있네요. 네. 참. 독립투사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정리를 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립투사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그래서 해주세요. 저는 이제 독립투사들이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나 진실의 눈과 머리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는 독립투사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짱깨 아니야? 좀 이런 의심부터 합니다. 왜냐면은 독립투사라는 건 일제시대 때 중국에 있었다는 거니까. 거기다가 또 실제로 이제 조선을 위해서 중국에 가서 독립투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독립투사도 아닌데 중국의 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호 부친이 갑자기 독립투사라고 하는데 그렇죠. 중국이 키를 쥐고 있어요. 예. 이거를 갖다 마냥 인정할 수가 없어요. 독립투사는 저는 저는 독립투사 때문에 독립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독립투사가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범 국가가 될 뻔했는데 예. 일제는 워낙 협력적이었으니까. 근데 독립투사라는 근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범 국가로 몰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기여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 때문에 독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거 일일이 다 챙겨주다가는 이런 오만 부스물 다 들어오게 생겼어요, 지금. 짱깨 새끼들. 저는 독립투사 정의를 이렇게 봐요. 네. 국내에서 네. 확실한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동한 확실한 독립투사 소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네. 말 그대로 식민 통치 받고 있는 네.
이 나라가 독립국으로서 가서 네. 어쨌든 간에 발전된 문명 받아들여서 우리가 왕정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네. 뭐 그때 당시에는 어떤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아니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도 아니었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자주권을 갖는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피를 쏟았던 독립투사는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예, 근데 문제는 그보다 다수가 지금으로 따지면 패션 독립투사들도 있었다는 네. 이야기죠. 예. 그거는 기록으로도 있어요. 갑자기 뭐 광복하자마자 막 이제 뭐 독립군 모자 쓰고 다니면서 독립군 행세를 했다. 이런 것도 엄청 얼치기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확실하게 이 친일 프레임 굉장히 문제군요. 그래서 딱 저는 다시 한 번만 강조해 싶은 거는 예. 친일 청산은 한국인 청산이다. 친일 청산은 한국인 한국인 청산이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리면 네. 분란과 완전히 뭐 개빠그러지는 거예요. 안 건드린 것이 없이 무거운 주제 다 건드려놔서. 네. 자, 이 친일 프레임 네. 무엇으로 시작했고 이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네. 이자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속절없이 따라가면 무엇이 어떻게 된다.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일단 친일 프레임을 갖다가 계속 하잖아요. 거기 논란하면은 이제 독립투사구대로 가잖아요. 예. 독립투사구대는 근데 독립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다 중국에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또 사기와 날짜의 기주예요. 그럼 귀재인데 그럼 이제 중국의 어떤 증명에 의해서 예. 독립투사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네네. 자꾸 이제 독립투사 대우한다고 이제 막 중국하고 붙어 먹으면서 그러면 아마 이런 기구가 나오겠죠. 한중 뭐 합작 기구 해갖고 뭐 이제 독립투사 증 뭐 인증 기구. 그러면서 이제 막 갑자기 중국에 있던 놈이 한국에 와서 이제 어떤 벼슬아치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일부 부친이나 뭐 핏줄에 이제 일본 국적이 있으면 친일파로 네. 몰리면서 이제 쫓겨나는 구조죠.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에 네. 극복해야 될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가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유독 네. 족보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네. 내 아버지, 네. 내 할아버지, 그리고 그런 이 혈통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해요. 네. 이것이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던 이야기가 대한민국 70%가 쌍놈인데 네. 누구도 자기 집이 쌍놈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 집 뼈대에 있는 집안이래. 근데 이게 독립투사, 소수의 독립투사, 그리고 우리가 재조명해줘야 될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애착에서부터 우리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저는 이 프레임을 좀 짜야 된다고 보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했던 저항력, 면역력이 전혀 없는, 누가 처먹더라도 처먹을 가치조차 없었던 것이 조선의 말기의 고정 상황이었어요. 네. 그거를 일본이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이 36년간 갖고 있었던 이 기간 동안 오히려 조선이라는 나라는 수백 년간 중국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일 기분 나쁠 놈이 누구냐? 중국이 맞아요. 네. 아, 내 건데 내가 내 주머니에 넣어놨던 조선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져간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조선을 통치했던 방식이 조선의 왕과 그 왕족들, 그리고 이 양반들에 대한 부를 인정해주면서 자국의 70%의 국민을 노비로 썼단 말이에요. 이걸 중국이 인정해주면서 유지해왔던 거고, 중국은 조선에 뿐만 아니라 여타의 종속 국가에게도 다 그런 방식을 써왔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일 명단은 네. 그렇게나 애를 쓰면서 작성을 하는데 열을 올리는데, 네. 친중 명단은 존재조차 안 해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수준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식민지로 종속될 가능성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진짜 간단한 게 조선족기나 짱깨 새끼들 다 들어와서 투표하면 되잖아요. 이게. 예. 그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또
그 가시적으로 되는 게 제주도거든요.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이 아주 그 호시탐탐 먹으려고 난리가 나는 건 이게 되게 단계적으로 진행됐어요. 그 문제 또 시작은 항상 김영삼, 김대중이 개새끼죠. 그 국제 자유도시로 바탕으로.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가 요놈 새끼들이라 그러면 예. 5%가 95%를 씹어먹는 거 꼭 식민지의 완성을 국민들은 그래요. 국기가 태극기가 내려오고 중공기가 올라가야 식민지의 완성이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한 80%는 중국의 식민지 속국가 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거의 1등 공신이 바로 그 친일 프레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공도 굉장히 첫 번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수라임하고 다르지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친일 프레임을 이런 5%의 개중국의 후예들이 뭐 좋은 무기로 썼다면 이거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중 프레임이 와야 되네요. 네. 반중 반중이면서 친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발작부터 막 이성 뒤집어 버리고 이런 족 같은 태도부터 네. 그 고치고 상식과 다르더라도 다 팩트로 접근해야 돼요. 이런 문화가 탑재돼야 이제 5.18도 뭐 이제 민주화 투쟁인 줄 알았다가 그 뭐 보니까 아니다. 이런 식의 그 개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만약에 그러면 소름 끼치지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절대 다수가 네. 저 끝에 있는 조선, 중국 5%라면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저쪽이라면 네. 뭐 우리는 친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소국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친중이라는 말도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친중이라는 말을 갖다 이제 워딩을 갖다 좀 도마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네. 여기 보면 친일, 친민이 있었어도 친중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려고 나온 단어가 친중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 먹으면서 친중이라는 워딩을 만들어냈다. 좀 그런 이게 일부러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 친중이라는 워딩을 갖다가 그 생산하도록 기여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야,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도 되게 이율 배반적이네요. 그러면 간단하네.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 그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국민들도 소위 애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한미일 군사 공조예요. 네.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친미야. 네. 대놓고 친미거든. 근데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아는데 무엇에 속고 있냐? 중국하고 일본하고 양자 간에 택해를 하면 어디 택할래요? 이러면 되겠구만. 나는 일본 택할 거거든요. 당연하죠. 좌파들도 거기에 대해서 살짝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 마음은 이미 일본인 거 다 보이는데, 이제 그게 대세가 되면 안 되니까 걔네들은 마음이 없는 소리로 해갖고 여론을 갖다 좀 조작질 하거든요. 그 일본 부에서 중국 누가 더 싫냐 이런 설문이 좌파 사이트에서도 상당히 나오는데, 그런 막 이제 어떤 얘는 이제 반일 감정을 갖다 조장해서 일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일본은 국가는 싫지만 인간은 중국인이 싫다 이런 류의 그 답변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게 좌파 사이트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중에 동맹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누굴 선택할 거냐? 이걸 물으면 되겠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게 언제까지 일본을 전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언제까지 일본을 뭐 과거에 이런 전례로 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파트너로서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은 열강이잖아요. 네. 뭐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경제대국이고 네. 첨단 기술을 집약하고 있고 우리는 일본의 기술력을 매우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데 단순히 이것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친일이라는 이 프레임이 두려워서 발을 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비겁한 건 그거죠. 우리가 다시 만약에 자존심이 있는 민족이라면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성 그것이 바로 나는 자신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개했던 조선의 망령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일본과 대등한 동료로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재설정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네. 이제 벗어버려야 될 프레임이 바로 이 친일 프레임이고 네. 대등한 위치에서도 친구처럼 네. 너하고 나하고 같이 뭐 어쨌든 간에 빨갱이 타도든 네. 개중국 타도든 걸어가야 되는 동료로서 가기 위해서 벗어내야 될 게 벗을 필요도 없네. 그냥 나는 당당한 친일이다. 네.
나는 친중이 아니다. 네. 이렇게도 주장하는 세상이. 네. 그럼 백은종이가 나한테 그러면 그럴 때, 네. 야, 이 친일파 새끼야! 이러면, 나 친일파야. 너 친중이지, 개새끼야. 이래볼까? 네. 그게 답인가? 그렇죠. 저는 뭐 이걸 친일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친일을 예. 긍정적인 에너지로 새로운 새 시대의 파트너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 빨갱이들이 쳐놓은 친일 프레임을 뭐 부정하는 것 자체도 웃기네요. 네. 그냥 정면 돌파. 정면 돌파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항상 눈치를 보는 게, 예,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당당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예, 그럼 이 새끼들 무기는 완전히 부셔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진실이 규명되고, 우리는 박살나고. 대한민국인이고 네. 당신들은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개중국 새끼들이에요.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나라를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이 5% 새끼들이고 네. 한국인을 말살시키는 새끼들은 현재는 이 새끼들이고 네. 근데 이 새끼들이 가장 좋은 무기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과거의 식민지 이력인 일제시대. 일제시대. 그거를 무기로 친일 프레임을 짜놨는데 한국은 속절없이 당하고 있고 당당하게 파트너 관계가 되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노비가 안 되려면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이 친일 프레임은 빨갱이가 짜놓은 친일 프레임은 패배근성에 가깝네. 네. 일본을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맞짱 까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치 친일 프레임은 한국을 예전에 식민 패배주의에 빠져들고 벗어나지를 못하게 하고 있구만. 네. 그것도 개중국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구만. 일단 중국 놈들은 가장 나이트메어가 한국하고 일본이 그 어떤 그 협력 관계가 되는 건데, 예. 그 보면은 이제 일본은 그 전 세계적으로 해군이 아주 비대하게 발달되고, 네. 한국은 이제 그 육군이 발달됐단 말이에요. 예. 이게 동맹을 하면은 중국은 완전 헬이죠. 그렇죠. 네. 걸음 대신 똥을 싸는 나라인데, 네. 이게. 거기다 반중. 미국까지 있고. 오늘 주제 중에 이제 논란의 여지도 많겠고, 시청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많을 건데, 네.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망령이에요, 망령. 근 80년 이상의 망령인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100년을 찍고 광복, 소위 말하는 광복 100년을 찍고 200년을 찍을 때까지 지척에 있는 나라를 저주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잖아요. 식민지였잖아요. 네. 근데 이 나라는 미국하고 잘 지내. 네. 근데 우리는 저주만 하고 있다고. 한 발자국도. 이 좋은 기술도 써먹지도 못하고 이용해 처먹지도 못하는 이 프레임에서 언제까지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정작 500년 식민지로 삼았던 뭐 중국 새끼들은 뭐 또 얘기도 없대. 개중국 새끼들한테. 근데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정작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끔찍했던 기억인 그 식민지 사회가 네. 우리가 개중국의 식민지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예. 그거군요. 예. 한 발자국이라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말했더니 정리하자 그러면 좌파가 짜놓은 이 친일 프레임은 정면 돌파하는 네. 방법밖에 없군요. 네. 예. 부정하지 말고. 네. 친일파입니까? 저 친일파입니다. 건전한 친일파네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또한 제가 아직은 있고, 네.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긍정적인, 건설적인 네.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확실한 건 저는 친중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친중은 아닙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돼, 친중. 사람 새끼들인 이상 친중하면 안 돼요. 네. 예. 그러면 이 반중도 진짜 이런 족보가 있는 반중을 해야 돼요. 네. 대도 안 한 반중으로 막 진짜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중국이 싫으니까 그 감정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철학과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진지하군요.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머리 무거우실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가도 이건 아니야 싶은 것도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뉴스타운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희소적 가치가 있는 세계적 랭킹 1 악플러 아수라님이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런 이론을 정립을 한 겁니다. 주관이 될지 대세가 될지는 바이러스의 개체수에 달린 거죠. 근데 높은 확률로 맞는 부분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그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하면 제 생각이 맞는 경우가 많아갖고.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바뀌기는 해야 돼요. 네. 언제까지 우리가 빨갱이 타도 518 타도 이렇게 가다 보면 끝에는 지만원 박사님 네. 친일파 프레임 딱 찍어버리거든요. 그렇죠.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네. 예. 필요합니다.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무거운 숙제 같고, 확실한 건 이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조선을 똑바로 알고 이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개중국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한국이 말살, 네. 이 중국이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주제고, 이 주제는 오늘 몇 명이 시청하셨죠? 그래도 한 800명이 시청을 해주셨는데 800명 중에 몇 명이나 이걸 각성을 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좀 더 가볍게 접근은, 이거는 어떤 반복 효과가 있어야 좀 복제가 잘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개괄이면은 이제 어떤 좀 더 약간 또 자세하게 들어가는 그런 편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죠. 아, 제발 한 50명만, 네. 50명 정도만 진짜 좀 알았으면, 좀 진지하게 생각을 진지하게, 좀 진지하게 감정 다 배제하고 역사를 드라마로 배우신 분들, 역사를 빨갱이 교과서로 배우신 분들, 그냥 우리 뻘거 다 벗어버립시다. 아까 창녕 문제처럼. 현실은 강남에요. 아, 이거 말해야 되나? 현실은 지금 20대 여자애들 중에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정치인들이 아무도 이거를 관심을 안 갖죠. 우린 다 알아요. 저는 이제 이 웬만한 여자들 있죠. 어린 여자애들 보면 아, 진짜 믿을 수가 없을 지경에, 남자애들 아마 이거 저변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요, 겁나 예뻐요. 그 애들 보면. 물론 사진으로만 봤지만.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으로 보고 화면으로 보고 드라마로 보고 뉴스로 보면 이런 애들이 엄청난 많은 개체수가 있고 자발적으로 우리보다 막 뭐 샤넬 가방백 뭐 차 벤틀리 몰고 다니는 여자들 많더라고. 네. 그 짓거리 해가지고. 근데 어느 드라마에서도 어느 뉴스에도 어느 정치 이슈에서도 이걸 안 다루니까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옷을 다 벗고 이거를 그냥 소나기 맞는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전달해주는 거를 받아들이고 소화를 해보려고 맛없는 밥이라도 좀 먹어보려는 노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 근데 저는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건, 저는 이게 몇 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네. 반일 감정 무너지면 좌파는 거의 몰살합니다. 반일 감정을 극복하면 좌파는 100% 망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간단하네. 네. 반일 감정이 친일 프레임을 우리가 우익 내에서 의도적으로라도 예. 내가 친일한다고 해서 뭐 친일이 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무슨 일본 놈들이 나한테 뭐 금덩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의도적으로 좌익의 심장을 저격하기 위해서는 네. 좌익이 아 그렇구나, 이걸 깨버리면 심장이 박살나는구나. 네. 그러면 전술적으로라도 너 친일파냐 하는 이 빨갱이들 공작에 오냐, 나 친일파다. 네. 건전한 친일파다. 네. 항상 이 문구는 넣어줘야 돼. 네. 나 건설적 친일파야. 그럼 너는 친중 새끼니? 한국 말살 친중이냐 하면 하기사 대한민국 정치하는 새끼들한테 너 친중파죠 하면은 대답을 안 해. 네. 참 여러분이 좀 50명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많이 복습을 해주시고 바이러스가 되시는 분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겁나 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뉴스타운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한번 진짜 묵직한 돌 짚고 한번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이게 답으로 갈 거예요. 전략 전술상. 네. 대중은 항상 따라오는데 숨찹니다. 네. 많은 바이러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안정훈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전라도는 없고 좌익의 심장을 쏘는 친일 프레임을 저격 한번 해봤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무거우셨을 텐데
어쨌든 간에 좀 잘 풀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주제가. 그러니까 좀 나도 좀 천천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었는데 예. 갑자기 또 일이 생겨서 제가 좀 급하게 준비했어요. 네. 아마 허술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스타일이요. 이렇게 한번 돌직구 빡 때려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 새끼들 믿었더만 이 개새끼들 친일파 새끼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저희 원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워서라도 또 봐. 예. 그러면 저희가 요걸 디테일로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 우리 따라올 거예요. 저희가 약속드리는 건 이 모든 행동은 과거에 나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이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먹자는 친일이 아니고요. 한국인을 지키고 코리아 퍼스트, 오직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건너야 될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좋네. 그 요약. 괜찮죠? 괜찮죠? 네. 그 사람들이 일본에 나라 팔아먹는 게 친일파라 그래. 나라 왜 절대 안 팔아먹어요. 못 올라가 팔아먹어. 근데 이거는 심장을 쏘아야 된다. 우리만큼 한국인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중국에 뺏기기 싫어하는 거지. 네, 저는 한국이 잘 된다라기보다 중국이 잘 되는 꼴을 목표해요. 그런게요. 자, 그렇습니다. 진실의 눈, 과머리. 어렵네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백을 남겨두는 시간으로 두고, 다다음 주에 또 뵐 거죠?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섭으로. 네. 예. 오늘 사고 크게 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안정근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하는 38.5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묵직한 돌직구를 던져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편안한 저녁 주시고 멸공찬 내일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Yeah. Box boy. I'm ready to go, yo. 하하. 오늘도 한숨밖에 없어. 더는 아직 게 없어. 희망이란 말은 여긴 없어. 저기 저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난 벌레 만두 못해. 최저임금 올려 소득을 높여 이젠 근로 시간 줄여 소득을 줄여 소들이 울어 이 새끼들 대체 청와대 모여 목을 조여 행여 모두 일자리 전부 잃어 쓰레기통을 뒤져 사는 삶이 와도 586가점들은 반성하지 않을 것이 보여 여기 모여 이 새끼들 목을 티긋기로 다쳐버려